얘들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얘들아. 벌써 2021년이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어. 2월 1일이라는 게 선생님도 많이 실감이 안 되는데 벌써 내일 모레가 설날이네. 그래도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노력을 허투가 되지 않도록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번엔 선생님이 저번 주에 하원쌤이 말했던 대로 호랑이를 3마리 몰고 와봤어. 호랑이 3마리 하면 뭐지? 범. 호랑이 3마리 하면 뭐지? 범. 그래서 선생님이 범범범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 근데 이제 잘 치지 못하는 기타 실력과 노래 실력으로 하다 보니까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도 열심히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러봤으니까 한번 선생님이 부른 봄봄봄 노래를 듣고 열심히 월화 미션 수업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화이팅! 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1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시죠. The students were, 자, 학생들은 말해졌습니다. 지금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니까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네요. 대절. 목적어들이니까 완전한 문장 나올 것이고, The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하는 것을. 테스트의 목적어 자리죠. 자, 목적어 자리에는 의문사절, 즉, 간접 의문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의문사절이나 간접 의문문은 어디에 자리가 될까요? 명사절이니까. 명사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where이 돼 있어요. where. 뒷부분에 보시면 the headphones works라고 돼 있어요. work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헤드폰이 잘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로 써야 되는 거라서 여기 부사 자리에 있던 where이 앞쪽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나 what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how로 꾸며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를 어떻게 또는 얼마나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문사인 how를 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장 봅시다. Following the song, 노래를 따라서 the researchers, 그 연구원들은 played an argument, 한 주장을 틀어줬어요. 근데 그 주장은 뭐냐면 about how the university's tuition should raise 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 대학교의 tuition 하면은 수업료죠, 수업료가 should, 인상할 건지, 아니죠. raise는 삼형식 동사로, raised, 3단 변화로서 올리다, 상승시키다, 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상승시키다, 또는 기르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수업료랑 관계가 수동 관계로서 be raised로 써야 될 것입니다. be raised. 그래서 해석으로 보시면 어떻게 대학교의 수업료가 인상되어질 것인지, 인상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장을 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raise가 아니라 be raised로 써야 돼서 틀린 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After testing the headset, 그 헤드셋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는 요청됐어요. 자, 여기서도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to 부정사가 남아있네요. 뭐 하도록 요청받은 겁니까? fill out 하면 채우다라는 뜻이죠. questioning 하면 설문입니다. 설문을 채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냐면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겠죠. 헤드셋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university's tuition, 수업료에 대해서도 한번 수업료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하라고 요청된 겁니다. 3번 문장은 틀린 부분이 없네요.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does nothing, nothing은 끄덕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끄덕인 겁니다. Their heads up and down. Yes motion. 그들의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던 학생들은 예라는 모션인데 전반적으로 rated, 평가했습니다. rate는 평가하다, 등급을 매기다. 그 다음에 속도, 비율, 등급 이런 명사 뜻도 있는데 as랑 같이 써서 뭐뭐로서 평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ate A as B 하면은 A를 B로 평가하다. 이렇게 되는데 요 B 자리에 명사를 써줘도 되고 또는 형용사도 가능한데 이 형용사는 뒤에 일반적인 띵이나 띵스가 생략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띵이나 띵스가 생략됐다. 그래서 지금 점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점프를 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급상승입니다. 즉 수업료의 급상승을 뭘로 생각했다? 호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원래는 부사 걸 것이 아니라 favorable thing 정도가 될 것인데 favorable만 써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those shaking their head side to side, 양옆으로 고개를 흔든, 이건 no motion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overall wanted, 원했습니다. 뭐가? 그 수업료가 어떻게? be lowered. 수업료와의 관계니까 수동이 잘 성립이 되고요. lower은 뭐뭇을 낮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업료가 낮춰져야 하기를 원했다 라는 표현으로서 5번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번 문장이 틀린 문장, 그리고 2번 문장도 틀린 문장, 3번은 맞는 문장, 4번은 틀린 문장, 5번은 맞는 문장이 되어서 답은 3번 그리고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서 쌤입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He took his son to see the animals in their respective cages예요. 자, 그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동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들의 각각의 우리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respective 때문에 밑줄이었고요. 자, respective는 각각의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비교하셔야 될 단어는 respectable과 이제는 많이 보셨죠. respectable 이라는 단어.
요거를 보셨어야 됐는데 respectful 같은 경우에는 공손한 요런 의미가 되고요. 자, respectable 같은 경우에는 존경할 만한 요런 의미가 되죠. 자, 존중을 하다 보니까 그쵸, 각각의 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held his father's hand the little boy. 자, 여러분 여기에 뭔가 동사와 비슷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 뒤에 the little boy turned to him and said, 그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동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뭘로 고치셔야 되냐면 우선은 분사구문이라고 유추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 보셨어야 되는 거는 holding으로 바꾸셔야겠죠.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동그라미 3번 가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what hard he tried to think of an intelligent answer.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노력을 했대요. 뭐 하려고 하냐면 intelligent answer예요. 뭔가 현명한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했대요. 자, try to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여러분 what이 아니라 뭘로 고치셔야겠어요? how요. how요. how 뒤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오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2번도 틀렸었고요. what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죠. 됐나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4번이요. When the boy saw the trainer pass by. 자, trainer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쏘는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 이제 틀리면 안 되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트레이너는 패스를 그러니까 지나감을 당한 걸까요? 지나간 걸까요? 자, 지나간 거겠죠. 그래서 when the boy saw the trainer passing by, 지나가는 트레이너를 봤을 때, 자, 그는 질문을 했던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틀렸고요. 자, 동그라미 5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elephant couldn't break free. 자, 그 코끼리는요, 이제 자유롭게 풀어가지 못해요. 탈출할 수 없어요. And over time. 그러고 나서요, 풀어낼 수 없었다라고 과거 시점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요? 자, 요거 내용을 보셨으면 코끼리가 어렸을 때 똑같은 밧줄을 발과 나무에 묶어놨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simply was accepted the rope as the way of life. 자, 삶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다시요.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죠? 자, 주어는 the elephant예요. 그쵸? 자, 코끼리가 탈출을 못했고 코끼리가 받아들인 거겠죠. 그래서 was 삭제해 주시고 이 아이도 능동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held를 뭘로요? hold로 바꿔야 되고요. holding이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was를 how로 바꿔야 되며 자, 동그라미 4번에서는 passed를 pass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는요. 자, was accepted에서요. accepted로 바꿔야 합니다. 됐나요? 네, 2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도 헬로. 자, 오늘도 어여쁜 류티 등장입니다. 얘들아, 설날 전 월화 미션인데 지금 설날 지나고 보는 사람 누구야? 누구야? 자, 오늘 월화 미션에서 3번을 GSM이 맡게 됐는데요. 한국말도 없고 거기다가 요약하는 거야. 너무 어렵지. 하지만 이 문제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그냥 배열하는 문제야. 거기다가 추가 없어요. 어형 없어요. 와우, 개이득. 자, 그럼 내용 먼저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서양에서의 연류죠. 아프리카의 서양에서 계속 연류하는 것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단순히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미네랄을 사는 것 그 이상이어야 된대. 오케이, 무슨 말이겠어?
구매 품목이 더 많아야 된다. 그치? 뭐야? 구매 품매가 뭐냐? 구매 품목이 더 많아야 된다. 거기다가 requires 요구하는데 희생을 요구한대요. from 누구로부터? 모든 부유한 국가. 서양이든 비서양이든 어쨌든 돈이 많은 국가한테 희생을 요구한대요. 오호. 그지? 자, the matter of.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근거가 나와요. 짜자잔. 자, 바로 농업의 보조금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제자들 이 단어 몰랐으면 이 문제 어려웠어요. 농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높대요. 어디에서? 이 분야에서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어머나, the majority of 명사의 switch make.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 as 무엇으로서? 바로 상업적인 농부로서 살아간대요. 아, 그러면 얘들아, 자, 확인해 볼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거죠. 농업 같은. 그러면 농업이 생계야. 그런데 서양과 같은 데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준대. 그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농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대.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디 걸 사겠어? 서양 사람들은 본인 국가의 농업품을 사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게 파머인데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그러한 농산품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죠. 자, and for them. 그리고 그들한테는요. any unfair competition. 그쵸? 자, 이런 자유거래 무역시장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겠어? 바로 보조금을 자국민한테 주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물건 사 안 산다는 거죠. 자, 아프리카 농업 뭐라니? farmer 농사꾼들은요. earn 버는데 굉장히 낮은 임금을 벌어요. and 그리고요. 그들은요. 자, 뭘 파냐면 그들 티, 커튼, 카카오 그리고 바나나 등을 굉장히 값싼 가격으로 팝니다. 그치? 값싼 가격으로 팔아서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사람들이 사줘야 먹고 사는 거야. 하지만 너무 슬프다. 짜자잔. 뭐래요? They can't compete with. 그들은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누구와? 바로 그 주에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과. 누구 말하는 거야? 아프리카 말고 서양이나 또는 부유국에 대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된다. 자, 그럼 보조금을 받았죠. 뭐 하라고? 플랜트 하고요. 하베스트 하고요. 엑스포트 하고요. 거기다가 그들의 제품만 마켓, 시장에 내다 팔도록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부들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자, 부유한 국가들은요. 스탑. 자, 하고 싶은 말 나왔죠? 여러분, 짜자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자, 우리 주제 같은 거 생각할 때요, 제자들. 글쓴이의 주제, 뭘 보고 파악할 수 있냐면, 당연히 연결사 보고 파악할 수 있죠. 뭐, therefore, thus, 이런 거. 그럼 거기다가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조동사 정말 잘 봐야 돼. 특히, should, must, had better, 이런 거 있죠. 야,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조동사가 나오면 우리 제자들 뭘 의심해라? 주제문 의심해라. 자, 부유국은요. 반드시 점차적으로 stop. 멈춰야 한다. 뭐를? 이러한 보조금을요. 됐니? 만약에 그들이요. 정말로 자신의 말을 믿는다면 뭐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유무역이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진짜 그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나라가 개입해서 보조금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뭘 줘야 된다? 아프리카 농부들에게도 그들의 기회를 줘야 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 봤더니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눈치챘어? 바로 서양에서 아프리카의 이런 개입은요. 반드시 이 오일이나 미네랄만 사는 게 아니라 희생이 필요하다. 왜 희생이 필요해? 바로 자국민이죠.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서양 국민들의 서양 본인 나라에 위한 그러한 농업품, 농산품 이런 농산품을 포기하고 대신에 1차원적인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자, 바로 농사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 좀 더 상품을 사주자 이거지. 이해돼? 그지? 그래서 구매 품목을 늘리자. 그게 뭔데? 바로 farmers가 생산해내는 제품을 사주자 이거지. 자, 그래서 당연히 돈이 많은 국가야. 그러면 자국민의 농사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죠.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농사꾼들은 당연히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쟁? 보조금을 받는 그런 농사꾼들이랑은. 되니? 그래서 부유한 국가는요, 점차적으로 자신의 국민들한테 주는 이런 보조금, 농사꾼들한테 그런 보조금을 멈추고 진짜 그들끼리 자유 경쟁을 하게 하는 거야. 자, 나라 국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농사꾼들끼리의 경쟁인 거죠. 이해돼? 그래야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농부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된다. 됐나요? 자, 그럼 전체적인 맥락 이해됐다. 그러면 제목 한번 GSM에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아, 제목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겠어? 누가 멈춰야겠어? 부유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 글의 주제니까. 자, 그러니 wealthy countries, 부유한 국가는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드시 should, 그치, make an effort, 노력해야 돼. 선생님 목이 많이 쉬었어. make an effort,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어떤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해야 돼? 불공정한 정책하지 말아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보조금이죠. 이 보조금은 어때요? 바로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고 나와있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고 나와있죠. 됐어? 자, 그러면 노력하자. 어떤 노력? not,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나와야죠. not to apply. 되니? 자, apply가 뭔데? 적용하다죠. 뭘 적용하지 말아라? unfair policies. 이게 보조금 주는 거죠. 하지 말아라. 이 보조금 주는 거 이게 어땠어? that 완전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구나. 정책은 정책인데 짠.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harm, 수일치 맞죠. 피해를 입히다. 그렇죠? 피해를 입히는 정책이죠. 어디예요? 누구한테요? 바로 아프리카계, 그렇죠? 농사꾼들, 농부들한테요. farmers. 아하.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이 연두 색깔이랑 그리고 이 보라 색깔. 자, 합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 눈치챘나요? 다시 한번 볼까? 부유한 나라들은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점점 보조금 주는 거 멈춰라 라고 했지. 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노력이 말하는 건요, 사실은 위에 말했던 뭘 말하는 거예요? sacrifice를 말하는 거죠. 희생을 해야 한다. 어떤 희생이요? not to apply. 자, 절대로 적용시키지 말아라. 무엇을? 불공정한 정책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보조금 지급이었죠. 이 보조금 지급이요, that harm 또는요 위에 있었던 devastate의 동의어가 되는 거죠. 바로 아프리카의 농부들의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됐나? 자, 새로운 단어 추가 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 제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문장의 구조죠. 이래서 얘들아, 영어 문법이 필요한 거야. 자, 문장의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지, 다 나왔으면 이제 관계사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어때요? 맞추셨나요? 맞춘 사람들 진짜 찐 최고.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뿅! 4번 요약할게요. A, B에 보기의 단어를 하나씩 넣어서 완성하고 전체 문장 쓰시면 돼요. 보기의 단어를 변형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휴식은 필요하다. 네 에너지 레벨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네 정신적 지구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상식이죠. 근데 그것들은 부주의하게 취해져서는 안 된다. 앞에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쵸. 근데 휴식에 있어서 한 가지 경고도 날립니다. 부주의한 휴식은 금물. If you've planned your schedule effectively, 네가 만약에 계획을 짜, 네 하루 일과의 계획을 짠다. 근데 그거를 잘 짠다면 이러한 것을 should 해야지. You should already have scheduled. 이거 should have pp네요. 그쵸? 뭐뭐 했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네가 계획을 잘 짰다면 you should already have scheduled breaks. 그럼 쉬는 시간도 포함시켰어야지.
언제? 하루 중 적절한 타이밍에. 괜찮으시죠? 근데 근데가 아니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any other breaks in the midst of ongoing work hours. ongoing 진행 중인이란 뜻이고요. midst는 중간이란 뜻입니다. 진행 중인 업무 시간에 즉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 중간에 다른 휴식을 취한다는 건 unwarranted. 부적절하다. 즉슨 이것은 좋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적어볼게. 휴식을 취할 때 적절한 방법은 미리미리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휴식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됐니? 이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지 않은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업무 시간 도중에 갑자기 휴식을 취하는 거죠. 올바르지 못하고 이거 올바르고 effective하고 계속 갈까요? While scheduled breaks keep you on track. while이 지금 대조일 것 같아요. 왜냐면 scheduled breaks, unscheduled breaks가 나오거든요. 야, 스케줄이 딱 짜여진 브레이크는 keep you on track. 너를 딱 잘 잡아줘. 어떻게 함으로써? 전략적이고 뭐랄까요? 재충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되어줌으로써. 그쵸?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다? 자기 강화의 방법이다. 됐죠? 그래서 스케줄이 잘 짜여진 브레이크는 너한테 되게 전략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재충전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너를 자기 강화를 시켜준다. 근데 반면에 unscheduled breaks는 derail, 너를 탈선시킨다. 뭐로부터? 네 목표로부터. 왜냐하면 걔네는 너한테 procrastinate,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어떻게 함으로써? 너한테 이러한 감정이 들게끔 만듦으로써. as if, 마치 you've got free time, 자유시간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괜찮으세요? 그러면 업무 도중에 갑자기 쉬는 것은 어때 얘들아? 아싸 나 쉬는 시간 생겼다! 라는 감정이 들게 만듦으로써 일을 미루게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얘들아 이때 프리타임에 요거 큰 따옴표 보이시죠? 이거 일종의 강조예요. 아니면 못마땅하거나. 지금 봐봐. 프리타임이란 말 이 사람 못마땅한 거야. 왠지 알아? 프리타임 아니잖아 이거. 지금 이 사람 언제 중에서 쉬는 거야? 업무 도중에 갑자기 쉬는 거잖아요. 업무 시간이 무슨 쉬는 시간이야. 업무 시간에 집구석에 가야지. 그게 쉬는 시간이지. 업무 시간에 집구석에 가야 이게 무슨 말이죠? 미안해 얘들아. 너무 늦은 시간이야. 너 약간 mental shutdown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I'm sorry.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렇게 말한 거 맞지? 실수했지. 미안.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프리타임 아니잖아. 업무 중이잖아. 그치? 프리타임이려면 집에 가서 쉬는 게 프리타임이잖아 여러분들. 그쵸? 아니면 자기가 딱 정해놓은 시간에 진짜 프리타임을 가지거나 업무 시간은 업무 시간이야. 오케이? Taking unscheduled breaks. 너 이런 식으로 unscheduled한 브레이크를 취하는 거 surefire. 확실히 way to fall into procrastination trap. 연기의 덫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길이 되어줄 거야. You may rationalize. 넌 이렇게 합리화할지도 몰라. That you're only getting a cup of coffee to keep yourself alert. 야,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 난 그냥 깨어있으려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 뿐이야. 뭘 내가 쉬는 시간 프리타임이라 생각한 적 없고 나 미루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너 왜 그래? 라고 하겠지만 in reality 현실에서는 you're just trying to avoid. 네 그냥 피하는 거잖아. 뭘? Having to work on a desk at your desk.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쉽게 말해서 네 지금 업무 째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To prevent procrastination. 연기를 피하고 싶으면 명령문 들어가실게요. commit to ing입니다. 왜? 이때 to가 전치사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라는 뜻이야. 너 약속해. 뭐 하겠다고? 나 대신에 random breaks. 무작위의 휴식은 취하지 않겠노라 하고 약속해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미리 적절하게 휴식 시간을 배치하면 이거는 자기 강화에 도움이 돼요. 전략적인 사람이 되고 또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근데 업무 도중에 쉬러 간다? 이거는 일을 미루고 결국은 네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겠죠. 업무적인 목표.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 이 사람의 추천은 야, 연기하지 마라. 알겠죠? 휴식은 딱 계획하고 쉬어. 마지막 브레이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계획을 했거나 계획을 하지 않았거나. 그쵸? 계획을 했다면 자기 강화라는 특징이 자기 강화라는 결과가 나아질 거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연기와 목표 달성 실패 또는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겠죠. 보면 여기 지금 organ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직화된 또는 계획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단어로 바꾸려 했으니까 organize 들어갈까요? 계획화된 브레이크 타임은 자기 강화, 재충전, 뭐 에너지 재충전도 있었고 전략적인 것도 있었고, 그치? 근데 refresh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refreshment를 정답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refreshment, 물론 계획된 스케줄의 장점이긴 해요. 근데 그거 알아? 얘들아, refreshment가 가리킨 건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스케줄이든 언스케줄이든 둘 다 특징으로 가지는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브레이크란 다 싸잡죠. 브레이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 그쵸? 비록 unscheduled breaks에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scheduled breaks에서만 이게 언급이 되고 unscheduled에서는 어떤 refreshment 같은 단어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re-energizing 등등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 breaks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organized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disorganized로 해볼게요. 그러면 딱 눈에 띄는 단어 distraction. 변형해서 방해, 회방 이런 뜻이죠. 계획되지 않은 브레이크를 취하면 그것은 네 목표에 있어서 회방이라는 결과를 lead to 나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refreshment가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함정이 있는 게 물론 언급이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공통된 특징으로 먼저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 5번으로 잘 가. 5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앞에서부터 문장 전체를 보면서 해석해보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겠습니다. It is easy to assume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가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When a child learns about the physical world 까지 해가지고 대절 안에 부사절 when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물리적 세상에 대해서 배울 때 걔네들은 is learning objective facts 객관적인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this is not so 그렇지 않대요. 예를 들어 you and I know that 너와 나는 알고 있다. 대절을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The world is sort of round 해가지고 일종의 둥근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너와 나는 우리는 세상이 둥글다라고 일종의 둥근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Whereas 반면에 우리의 remote ancestors remote는 동떨어진 먼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먼 조상들은 믿고 있었대요. 과거 시제로 쓰는 게 맞겠지? 그것이 to be flat 여기서는 지금 believ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맞는 거예요. 자, 그것이 to be flat 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it은 뭐겠어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단수로 쓰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뭐뭐를 근거로 하고 있다. is based on word of mouth 말로 구전된 것을 얘기합니다. 구전된 말에 근거를 둡니다. 그 다음 that이라고 나오려면 뒤에서 꾸며주는 말로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구조가 완전 이상합니다. 자, 여기를 아예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냐면요. 아예 that을 삭제해버리고 as many as를 놔두면 되는데 훨씬 더 많이 구전된 것이다. 구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라고 쓰셔야 되죠. 왜? 완전한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났거든요. many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much가 들어가서 앞에 나오는 여기에다가 훨씬 더 많이 여기에 훨씬 더 많이를 비동사를 꾸며주는 말로 부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셀 수 없는 표현이니까 as much as로 바꿔줍시다. 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뭐만큼이나 that of our ancestors에서 이 that은 지식을 가리키겠죠. Someone told us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B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동물원에서 방문객들은 witness, 즉 관찰할지도 모릅니다.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great beast가 pacing 하는 것을 오형식 지각동사로서 목적어, 목적, 보어, ing 자리에서 얘랑 능동관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철창 바들 뒤에서 왔다 갔다 페이싱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또 관찰하거나 존경할지도 몰라요. 와, 감탄할지도 몰라요. The creature, 그 생물에 대해서 Its amazing bone structure, 그것의 놀라운 뼈대 골격을, 그리고 자, 세 개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것의 기막힌 magnificent 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뜻이죠. 그러한 coat, 코트 하면 가죽을 얘기합니다. 털 가죽 정도를 얘기하겠네. 그러나 how long do visitors spend in front of the cage 까지 해서 주어를 이루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틀린 부분 바로 보이죠. 자, 아예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 어순위로 주어 자리에 그냥 명사절처럼 써야 되지. 얼마나 오래 비지터들이 보내는지 케이지 앞에서. 그것은 has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물의, 그 짐승의 이해도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로 끝나고 있어요. 고칠 부분은 두 삭제. 자, C 시작하겠습니다. More often than not. 이거는 지금 이제 대개, usually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할 때는 여기서 어이가 아니고 I죠. 대개. 부모들은요, 평가합니다. 아이들을요, 어떻게 잘못되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ing를 써야 맞겠지? 뭐에 대해서? About things that are close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And simply 병렬구조 생각하세요. accept them.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렬구조. When parents are required to judge, 그래서 be required to 부동사는 뭐뭐 하도록 요구받다면, 요구받는다의 뜻이죠. 부모들이 애들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요구를 받을 때 it is perhaps their customary thoughtlessness 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구문이죠. 명사를 강조할 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대절에 불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마도 그들의 습관적인 thoughtlessness, 무심함, 생각을 안 한다는 거. 뭐 하는 게요? 여기에 s를 붙이면 되죠? makes 수일치 makes them judge so mistakenly 해서 오형식 동사로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정말 잘못되게 걔네들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습관적인 customary한 무심함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마지막 6번 문제 풀이 수진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 A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래요. 한번 볼까? A 문장 여기 있네. 여기 있는 문장을 얘들아 아래 있는 이 문장으로 변환을 하라 라는 서술형 문제였어요. 근데 변환하는 문장을 보니까 뭘로 시작해? if로 시작하네. 그러면 힌트를 얻었죠. 무슨 법? 그렇지 얘들아. 가정법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A 문장을 변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위에 문장 먼저 읽어봐야겠네. 읽어보자. 자, growing up, 자라나면서 어떤 시대예요? In the days when you still had to press. 당신이 눌러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7 buttons. 전화번호 7자리 눌러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서 당신이 자라면서. Or 아니면 당신이 turn a rotary dial. 이렇게 회전식. 조금 더 옛날로 가면 전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다이얼 돌리잖아요. 자, 그것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서 당신이 자라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했죠? To make a telephone call.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서 자라면서 나는요, I could recall.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The numbers of all my close friends and families. 내 모든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를요. 그래서 나는 전화기를 돌리면서
혹은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지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가까운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뭐 할 수 있었다? 기억할 수 있었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 지문 내용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가 주제죠? 요즘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가 이 지문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다.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 A 문장이었고,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직설법이죠. 나는 이랬기 때문에 전화번호 기억했어 라고 얘기했던 직설법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가정법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면 쌤이 여기 시간 관계상 전부 설명할 순 없지만 가정법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언제 쓰니? 사실에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쓸 때? 아니죠.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가정할 때,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가정법을 쓰잖아. 자, 그런데 라떼는 지금 위의 문장이 어떤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죠. 옛날에는 이랬어. 그러니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가정법의 특징이 뭐죠? 뭐를 나타낼 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은 뭐를 써요? 그렇죠. 가정법은 이럴 때는 과거 완료를 써요. 쌤, 그러면 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은 뭔가요? 뭐더라? if 절에 had pp를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if 주어 had pp. 주절은 어떻게 써요?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pp.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쌤, 가정법 문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해석은 어때야 돼요? 얘들아, 쌤이 알려줬잖아.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법 해석을 한번 적어볼까요? 반대로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런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래요? modern technologies 같은 단어를 사용하래요. 현대 기술과 같은 단어요. 그러면 현대 기술이 과거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지? 과거의 팩트는 뭐야? 현대 기술이 없었지. 그런데 이걸 가정법 안에 넣으려면 반대로 가야 된다니까, 사실에. 그러니 현대 기술이 언제? 과거에 있었다면 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문장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주절은 어떻게 돼요? recall. 나는 회상을 과거에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과거에는 기억할 수 있었죠. 그러면 가정법 안에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의 이야기의 완전 반대를 가정법 문장 안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 끝났다. 자, if절 같이 채워볼게요. if there 플러스 if 주어 플러스 유도부사 나왔으니까 동사 had pp 써야 된대요. 자, 그럼 뭐라고 써요? had 있다 없다 비동사죠. if there had been 현대 기술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이 과거에 있었다면 내가 잘할 때, 그러면 나는요 그 모든 친구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could have pp를 쓸 건데, 자, 첫 번째 조동사 뒤에다가 부정어 not을 붙여주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I could not have recalled,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써주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6번 문제에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정리하자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은 if 주어 had pp, 주어 could have pp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문제 끝으로 우리 오늘 5번째 월화 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또 학원에서 그리고 줌으로 선생님들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요.